안녕하십니까. 성북군의 혼수, 우리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4월 21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죠. 그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은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 이재명 그리고 조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또 한동훈을 비판을 하고 자기들 후보들 옹호하고 그런 활동을 했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이 유세를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유튜브 촬영까지 라이브로 다 했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해서 원격 지원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SNS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방송도 개인 방송도 이용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SNS 글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통 출신 검사들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을 좀 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정치인이 됐어도 그런 습성이 남아서 그런 습관이 남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개인 계정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계정에 첫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또 글 올린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고 일단 메시지 정치 스타트를 했다. 이 이면은 있겠죠.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열흘 동안 침묵을 지켰죠. 총선 완패한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오롯이 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열흘 만에 SNS 글을 올렸는데, 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이제 정치는 계속 앞으로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언제 등판을 하느냐, 정치권에 다시 나타나느냐,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SNS 정치는 시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첫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국민 앞에, 당원들 앞에, 유권자 앞에 나서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이냐. 대체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서 이번 전당대회 비대위가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비대위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어떤지 하더라도 6월, 7월에는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새 지도부 출범을 할 때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나설 것이냐. 조기 등판이죠. 조기 등판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우파 패널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좀, 사실상, 총선 기간 동안 혼자 전국을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거의 탈진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건강도 좀, 건강 문제도 좀 추스려야 되는, 몸도 좀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조기 등판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책임론에 휘말리고 있죠.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죠.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또 홍준표 전 시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거의 막말 수준으로 막 비난을 하죠. 이 상황에서 또 명예회복도 본인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어쨌든 총선을 원톱으로 띄웠는데 완패를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기 등판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또 하나, 지금 핵심적인 이유로,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 6월 7월 전대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자, 그런 관측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총선이 끝났죠. 그리고 8월에 임기가 마감됩니다. 완료됩니다. 민주당 당 대표 임기가. 그런데 이 8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이 거기서 이제 뒤로 빠진다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더 휴식 시간을 갖고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이 다시 8월 달에 연임을 하는 그것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선출직 당대표가 2번 연속 나가는 거 과거에 뭐 DJ 뭐 이런 그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상당히 다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직은 다시 다는데 성공을 해서 뭐 체포동의안 이것을 뭐 방탄으로 다시 삼았지만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당 소속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보호를 해줍니다. 당 대표직 물러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지금 대표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난주에 이 뭐 30명의 그 국회의원들 또 당선인들이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이화영 이화영 뭐 수사 과정에서 무슨 뭐 술판이 있었다. 얼토당토 이미 가짜로 다 들통난 그것을 끝까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이재명 구속영장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죠.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뭐 이게 핵심이니까 그것을 그 자백을 회유하기 위해서 뭐 술판이 벌어졌다 이거니까 이재명은 대북 송금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30명의 당선인과 현역 의원들이 뭐 수원지검 가고 대검 가고 수원 구치소 가고 하는 건 이재명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제 총선은 끝났고 공천도 끝났지만 앞으로 이재명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당직에 앉히다든가 주요 보직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징계를 한다든가 징계 거리가 있으면 징계를 막 해버린다든가 뭐 포상을 한다든가 뭐 당직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니까 전부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공천은 이미 끝났지만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방탄을 하는 거죠. 당 대표 지위를 가지고.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서 이재명에게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선거 전에 다 밀어놨던 거, 대북 송금, 또 수사, 그 법인카드 수사 이런 것도 있고 재판, 1심 재판도 좀 더 그 3가지 재판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속히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사법 이익이 재판, 수사 리스크는 지금이 최고적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대법원 체제도 지금 바뀌었고, 자, 그리고 또 이원석, 8월 달에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상당히 이재명을 비롯해서 좌파 수사에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또 있는데, 새로운 또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이 간판을 안 달 수가 없는 거죠. 당대표 간판을 계속 달 겁니다. 달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아마 달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법 리스크로부터도 자기를 지키고 또 하나는 본인의 대권 로드맵에 이게 딱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작년 11월 달에 그때 총선 종국이 막 들어가서 한참 물어있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꿨죠. 룰을 바꿔서 개딸들, 그러니까는 권리당원들이 이 당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들을 그래서 막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대의원은 과거에 친문 쪽이 많죠. 그 대의원을 배제하고 개딸들이 장악하고는 권리당원들이 이 새 지도부를 뽑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때 당시 아니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왜 전당대회 룰 바꾸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다 로드맵에 들어가 있던 거죠. 총선 끝나고 나면 자기가 다시 당대표를 맡으려면은 개딸들이 이 지도부를 뽑도록 체제를 바꿔놔야 되죠. 그래서 당대표를 맡아서 2년 동안 자기를 방탄을 한다. 방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 2년이면은 2년 후에 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때까지 자기 임기가 되죠. 대표의 임기.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재보궐선거도 있으면 재보궐선거 또 뭐 공천도 뭐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선거 직전까지 해서 지방선거를 또 자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면 당대표도 끝나고 딱 1년 남죠. 자기 대권까지. 1년 남으면은 어차피 그때는 당정 분리해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겸하지 못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4년짜리, 그러니까 4년짜리 2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으로 간다. 이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 효과로 이것도 같은 대권 로드맵에 속하죠. 크게 보면은. 이 사법 리스크, 재판도 질질 끌어서 그때까지 대법원에서 판결 안 나와야지 피선거권이 살아있어서 출마를 할 수 있죠. 당대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시도가 좀 용이하다는 겁니다. 물론 법원, 검찰이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방패로 삼는다는 전략은 이재명이 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차원에서 이재명이 다시 나온다. 그리고 장악을 한다. 자, 그러면 이재명, 거기다 또 지금 조국도 있죠. 조국도 대법원 구속되겠지만은 그 전까지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서 뭐 전원 합의체로 돌린다든가 또 한 1, 2년 버티려고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여전히 이재명 체제가 그 민주당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당인데 소수여당에서 과연 누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차원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한동훈 정도가 돼야지 사실 이재명 또 거대 야당을 끼고 있는 이재명과 상대를 할 수 있지. 사실 다른 사람 누가 지금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재명 옆에 또 조국도 있죠. 조국도 있고 이준석도 그 밑에서 또 계속 이 결정적인 사안 때마다 또 끼어들고 할 텐데, 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의 필요성이 더 지금 시급한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이 서로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짧게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당 대표로서 이재명과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 방법도 한동훈은 알고 있는 거죠. 자,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할 테고 한동훈이 여당 대표로 있으면서 계속 법원과 검찰에 이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좋은 의미의 압력이죠. 그 법대로 하라는 거죠. 절차대로 빨리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동훈의 이번 조기 등판이 필요하다. 자, 오늘 메시지 내용 보면은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다시 들어설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정 안 되면은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이번에 이 십자가를 안 매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중진들이. 그러면 한동훈 추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할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나경원, 권영세, 김태호, 주호영 이렇게 쭉 거론이 되지만은 이 본인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야 관계도 그렇고 대용산 관계도 그렇고 당장 어떤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주저하는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동훈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결자 해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명예회복, 지금 홍준표가 그렇게 조롱, 야유를 하는데 명예회복 차원에서 본인이 한동훈이 나서야지 2조 심판론을 했죠. 이재명 조국 총선 때 2조 심판론이었는데 2조를 다시 심판하는,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사법적으로 심판하도록 계속 이렇게 촉구를 하고 하는 그 역할이 한동훈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감당하기가 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이런 기세 등등한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이 역할은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당권 주자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오늘 나느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홍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아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한동훈을 공격을 했죠. 문재인의 사냥개, 이런 말도 하고, 특검이나 받아라. 자, 어떻게 야당 조국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 이걸 같이 해서 특검이나 받아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의 다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윤석열 책임이 아니고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한동훈이 모두 책임을 지고 이 당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한동훈이 있던 위치, 영역을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는 거, 그거는 뭐 뻔한 속셈이고,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희석시키면서 결국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만났죠. 만나고 나서도 홍준표는 계속 한동훈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 어제, 지금까지는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이었는데 어제는 한동훈 배신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자, 이건 처음 하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독설을 날렸지만은 어제는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 뭐 이런 이야기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 그동안 뭐 한동훈 책임론을 위해서 한동훈을 막 공격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래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대위원장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배신자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래서 폐쇄자, 황태자 노릇을 하다가 뭐 잘못 보셔서 폐쇄자 됐다.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홍준표가 이 말까지 나오니까 한동훈으로서도 그냥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SNS 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자, 홍준표가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때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문제, 그리고 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그 설화,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뭐 귀국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비례대표와 관련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용산과 몇 차례 부딪혔죠. 자, 이걸 배신자,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은 그건 배신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 용기다. 자, 이렇게 점잖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홍준표의 말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진 않겠다. 또 이야기도 했는데, 자, 어젯밤 메시지에서는, SNS에서는 앞으로 정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여부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죠.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리더십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자,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 부분을 놓고 이번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전당대회 내일 당장 열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6월, 7월까지 지금 가죠. 한 3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지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자, 그 기간에 충분히 공부하고 뭐 성찰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공부 뭐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총선 때 했던 일들 다시 성찰을 하는 그 시간을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이런 메시지도 오늘 있습니다. 빚을 졌다 하기 때문에 그건 빚 갚아야죠. 빚 갚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결자 해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이 당권 연임을 하게 되면은 이 대권 로드맵에 들어갔는데 한동훈도 대권 로드맵에 들어가야죠. 그럼 여전히 압도적으로 여권 안에서는 자기 주자 1위입니다. 대권 주자 1위. 본인도 같이 대권 로드맵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차피 상대는 당권부터 대권, 당대표로 2년 동안 맞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권에서도 맞붙어야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이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그것이 지휘를 해야죠. 소수 병력이지만, 이 지휘를 잘하면은 충분히 다수 병력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치명적인 지금 약점이 있죠. 적장이 떨어지면은 적군은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특히 민주당의 형편은 더 그렇죠. 이재명 1인 체제인데 이재명을 뭐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는 수는 없는 거고 당장 선거가 없으니 이 사법 잣대만 제대로 들이대도록 계속 촉구하고 요구하고 또 길을 제시를 하고 한동훈 이 검사장 출신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이재명이 조국과 같이 무엇을 개헌 정국, 탄핵 정국, 특검 정국 막 만들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 등판론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 이 개인 SNS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자들이 아마 한동훈의 페이스북 계정 여기에 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안이 있을 때 본인이 반응을 보여야 될 현안이 있을 때 한동훈의 메시지 정치가 계속 될 것이고 그것이 좀 현장으로 퍼지게 되면은 다음 전당대 당 지도부 경선에 충분히 나올 걸로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중진들이 그것을 십자가를 매기를 꺼리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져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매야 될 사람은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의 추대를 하더라도 한동훈 체제가 출범을 하는 게 맞다. 특히 이재명이 당장 8월 달부터 다시 당권을 잡고 자기 방탄을 위해서 전국을 혼돈 속으로 빠뜨릴 게 뻔하기 때문에 조국의 도움까지 받아서 조국도 마찬가지 신세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다. 한동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